그 90년대 이후에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경향은 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여러 사회 분열 효과에 이제 공기관들 특히 이제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나 정부 운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데는 지지율이나 신뢰도가 이제 다 떨어집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그 가운데 의회 지지율이 빨리 떨어지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늘 꼴찌라고 생각하는데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보다 더 나빴던 나라들이 영국, 독일, 일본, 미국도 가끔 우리보다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되게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나쁘고 좋은 데가 어디냐면 터키, 인도, 뭐 파키스탄 이런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나 시민들의 뜻이 있어줘야 될 곳에 대한 기대고 민주주의를 오래 어느 정도 공고화된 제도적으로 안정된 나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저는 기대가 저는 실현되지 않은 것 그래서 똑같은 신뢰는 아니라 뭐 저 신뢰는 일단 아니라고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만 특별히 문제라고 말하는 건 좀 사실하고는 좀 다른 게 일단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외교가 실질적으로 갈등을 좀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만한 권능을 갖고 있는데도 안 한 거라면 전 문제를 삼아야 되고 저는 우리나라 국회는 17대 이후로는 계속 나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의 힘도 너무 나빠졌고 저는 우리나라 정당을 말하자면 글쎄요 공천과 선거관리의 보조적인 역할 이상은 못하는 정책을 만들기나 입법을 할 수 있나 인사권을 갖는가 대개는 다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뭐 친뭐로 붙여서 친박이든 뭐 이들이 공천하고 선거를 주도하지 정당의 자율성은 전 17대 국회 이후로는 좀 많이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정당이 물론 환경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저는 자립적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덜 했다는 측면에서는 전 의회도 비판받아야 되는 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늘 조건의 열악함을 탓한다면 그건 다른 데는 그게 가능한데 정치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준 권한 역할이고 뭐 헌법에도 입법 제1의 권력 부서로 뭐 맨 앞에 나온다 그러면 국회나 정당 안에서 정치인들이 분발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의회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도 전보다 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전 비판돼야 된다고 저는. 근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되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주화도 되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압축 과정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뭐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이다라는 이런 독선주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압축적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좀 대안에 관해서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 정권도 경험을 하고 그 바로 직전에는 사실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실험도 하고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사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의 이제 통치와 지배도 받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모범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 시절에 재미있는 것은 녹색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녹색당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논의가 시작이 되었느냐면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에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위 의회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광장을 통해서 이제까지 대변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거든요. 예컨대 뭐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동성애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민 문제라든가 등등이 집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전혀 문제화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이런 대한정당들을 통해서 사실 많이 다원화됐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다원화되니까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통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말로 운레기어바카이트 그래가지고 통치 불가능성 문제가 거의 한 10년간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싹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의회의 다양한 정당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연정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그게 천천히 가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로 모아지는 지점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상대로 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국민 직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자기 지지층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존의 정치 제도에 의해서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 이러다 보면 이제 의회가 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입법부가 독립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여기를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렌트가 얘기하니 혁명을 통한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그런 최대 강령주의가 지배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개혁주의나 타협주의나 온건주의는 항상 이건 수정주의나 개량주의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운동의 민주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강령을 곧바로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이양하려고 하는 어떤 잘못된 강박주의 거기서 이제 결국 포위된 요새 관념도 이제 발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워낙 일관되게서는 이제 뭐 그 YSDJ 때부터는 연립정부, 연합, 통합 이걸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강조하고 주장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나라를 봐도 영국이 됐건 스웨덴이 됐건 뭐 핀란드 뭐 더 최근으로 와서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미국까지도 이게 최초의 민주주의가 도입될 때 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또는 진보가 집권할 때에 연립을 통하지 않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한국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게 오랫동안 주장 여당이 없습니다. 지배당이 룰링 파티가 전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당입니다. 이거죠. 대통령당입니다. 정책이나 공천이나 입법이나 전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추수하기 바쁩니다. 이건 임기 후반부는 후보당입니다. 후보당. 그때부터는 이 후보에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대통령파와 후보파의 갈등뿐만 아니라 후보파끼리의 갈등. 그래서 그때는 또 여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정책 수행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배당이 없기 때문에, 룰링 파티가 없기 때문에 권력은 청와대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여야 갈등과 여야 갈등이 중첩돼 있고 중복되니까 이거는 정말 식물 대통령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그냥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당과 후보당을 탈피해서 어떻게 지배당, 룰링 파티를 만들 거냐. 근데 이거는 정당을 강화시켜서 의회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많이 조사를 해보면 의회를 강화시키면은 정당이 강화되고 공천권이나 입법권이나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이른바 적극적 권한에 얼만큼 의회라 가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연립정부, 연합정부도 가능해지고 정당도 강화되고 집행부도
감시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결국 저희는 의회의 강화를 통해서 정당을 강화시키고 지배당을 구축하는 문제가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황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권 강화를 통한 소위 말하는 정당 권력의 강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은 질문이지. 의회권을 그러면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결과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